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를 아시나요? 2006년 한 그림이 1억 3,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미술품 거래 역사상 최고가였죠. 오스트리아의 천재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 황금빛으로 뒤덮인 이 화려한 그림 속에는 단순히 한 여인의 아름다움만 담긴 게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 전쟁과 약탈, 그리고 한 남편의 치밀한 복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07년 오스트리아 빈. 당시 빈에서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아내와 딸의 초상화를 주문 제작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 설탕 제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사업가였죠. 그의 아내는 아델레 빈 은행가의 딸로 살로울 여러 작곡가, 문학가, 정치가들과 교류하는 사교계의 스타였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당시 빈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그 화가가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였습니다. 최고의 화가에게 최고로 화려한 초상화를 그려달라. 클림트는 3년에 걸쳐 화려하고 섬세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금박과 은박 장식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수놓은 이 작품은 그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이 됩니다. 138cm 정사각형 캔버스, 사실적으로 그려진 부분은 아델레의 얼굴과 손, 어깨뿐이었고 나머지는 장식적인 무늬와 패턴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림 속 아델레는 붉은 입술에 몽환적인 눈빛, 고혹적이면서도 지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남편이 선물한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널쩍한 황금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으로 감싸져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친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손가락을 감춰주는 클림트의 따뜻한 배려였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클림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락 속에 빠진 듯한 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갈구하며 많은 모델과 관계했죠. 그가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무려 14명의 여인이 친자 확인 소송을 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델레. 클림트는 그녀를 모델로 3점의 작품을 그리며 연문을 부렸으나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빈의 사교계는 결혼한 상류층의 스탠들에 관대한 분위기였거든요. 페르디난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화가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초상화가 완성되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델레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비극적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3살 때 죽고 둘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슬픔 속에서 그녀는 예술과 문화에 빠져들었고 클림트에게 마음이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25년 아델레는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유언을 남깁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나의 초상화 2점과 풍경화 4점을 국립미술관에 기증해달라.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년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거나 탈출했습니다. 유대인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는 스위스로 도망을 갔고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모두 나치가 압수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들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총통특권법을 이용해 컬렉션 일부를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갔고 루프트와페 헤르만 괴링 사령관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치 지도자들도 작품들을 가져갔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스위스에서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사랑했던 아내의 초상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그림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페르디난트는 마지막 기원장을 작성합니다. 그는 그림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의 전 재산을 그의 조카와 두 조카딸에게 남긴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 그는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델레는 자신이 그려진 초상화를 자신의 소유라 생각하고 기증유언을 남겼지만 애초부터 이 그림의 소유권자는 아델레의 남편 페르디난트였습니다. 즉 아델레가 기증하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법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 페르디난트는 아내의 유언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상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복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나치가 압수한 클림트 그림들은 오스트리아 정부로 되돌아왔고 정부는 이를 벨베데레 국립미술관에 걸었습니다.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가 됐습니다. 초상화의 모델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작품을 아델레 블로우바오의 초상에서 우먼 인 골드라는 제목으로 부르며 오스트리아의 보물이고 국가의 유산이라 주장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82살 유대인 마리아 알트만은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알트만 페르디난트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탐사 기자가 벨베데레 갤러리의 유대인 소유주로부터 도난당한 여러 작품이 있으며 갤러리가 그 작품들을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도난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심합니다. 숙모를 되찾겠다. 그녀는 변호사인 랜돌 쇤베르크를 고용했습니다. 쇤베르크는 그녀가 빈에 살던 시절부터 친구였던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완강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델레가 기증하라고 유언했다. 이건 오스트리아의 국보다. 마리아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 대 82세 할머니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장장 8년이었습니다. 나치가 납치한 숙모를 데려오기 위해 쏟은 세월이었죠. 2006년 1월 17일 7년간의 법적 소송 끝에 빈의 중재위원회는 이 그림과 다른 그림들이 가족으로부터 도난당했으며 알트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저는 단지 빼앗긴 걸 되찾았을 뿐이에요. 90세 마리아 알트만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페르디난트는 왜 아내의 유언을 무시하고 조카들에게 상속했을까요? 첫 번째, 아내에 대한 복수. 아델레는 클림트와 연문을 뿌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죠. 그녀는 죽기 전 내 초상화를 국립미술관에 기증하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그림, 내가 거액을 들여 그린 그 그림을 나는 당신 뜻대로 하지 않겠소. 두 번째, 오스트리아에 대한 복수. 나치와 협력했던 오스트리아.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전쟁 후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나라. 페르디난트는 조카들에게 상속함으로써 언젠가 이 그림들이 오스트리아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8년 후 마리아 알트만이 그 복수를 완성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태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알트만은 그런 조국의 숙모를 계속 맡길 생각도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약간의 보상만 있었어도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고 마리아는 그림을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로널드 로더는 유대인이며 나치가 약탈한 유대인들의 미술품을 되찾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오랜 소송으로 돈이 떨어져 고생할 때도 그가 도움을 줬습니다. 2006년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 창업주의 아들 로널드 로더가 1억 3,500만 달러에 구매했고 당시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뉴욕 맨해튼의 노이의 갤러리에 걸려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닌 미국의 페르디난트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영화 우먼 인 골드로 만들어졌습니다. 헬렌 미렌이 마리아 알트만 역을, 라이언 레이놀즈가 변호사 역을 맡았죠.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우바오의 초상. 이 황금빛 그림 속에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전쟁과의 약탈, 침묵과 복수, 그리고 68년을 기다린 정의. 그림 속에서 남편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카 마리아 알트만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으나 나치에 빼앗긴 후 아직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걸이는 사라졌지만 그림은 돌아왔습니다. 페르디난트가 원했던 대로. 여러분이 만약 뉴욕에 가신다면 노이의 갤러리에 들러보세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델레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복수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